그 아마 오늘부터는 저기 너들 현재 그 황수정 선생님하고 상담 중에 있죠. 그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거 말고 나하고도 상담을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 상담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그때 와서 꼭 상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 상담할 때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오면 상담할 때 좀 더 소득이 있겠지. 그리고 상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독해, 논리완성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50개씩 단어를 암기하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150개가 어렵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죽을 만큼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공부를 했었느냐 하지 않았었느냐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상담은 꼭 하셔야겠고, 또 하나는 상담할 때 있지,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문법책이 있으면은 그 문법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거든. 문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법책을 가져와야겠고, 만약에 문법책이 없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징그럽게 안 해서 공부 없다 싶을 때는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책을 추천하면 여러분들 실력에 맞게 책을 추천하면 그 책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프로에서 이제 실전반 학생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모르는 내용을 1대1 지도 신청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듣다가 잘 모를 때는 가벼운 것들은 수업 중간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좀 질문할 게 많다 싶을 때는 말이지, 나한테 1대1 학습 지도를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과외를 하는 거, 그러니까 1대1 과외나 마찬가지거든. 알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업을 잘 못 들어갈 때는 꼭 와서 질문하고 할 수 있어야 돼. 하는 방법은 6층에 1대1 지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것에 쓰면 되거든. 여러분들이 보는 선생님이 나 3분 정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한테 1대1 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문법이 됐던, 독해가 됐던, 논리완성이 됐던 관계없이. 알았지?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신청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들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사 파트하고 시제 파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동사 파트와 시제 파트를 볼 때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가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법은 공식을 암기하면 참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가정법은 반드시 암기할 수 있어야겠고,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가정법이 끝나겠지? 가정법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했던 가정법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백지를 나눠줄 거거든. 백지를 나눠주면 칠판에 쓴 거 있지? 필기한 내용 모든 것을 암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현재 시험을 지금 현재 인텐시브 반 있죠? 8시부터 하는 반 있지? 그 반 같은 경우는 그래머 1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시험 봤는데 매우 만족스럽소. 여러분들도 전부 다 매우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짚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법인데, 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자, 내가 설명할 때는 필기하지 마시고 설명 끝나고 나서 필기하세요 하면 그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럼 직설법과 가정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직설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법은 사실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지,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자,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달이지. 그때는 우리가 직설법을 써야 돼. 근데 이제 박근혜 씨가 정말 잘 해야 될 텐데 라고 할 때는 어때?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그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직설법은 반드시 시제 일치의 원칙을 따라야 돼. 하지만 가정법은 시제 일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시제 일치의 원칙을 따르고 시제 일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C를 봤었어. 그치? 근데 만약에 C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을 봐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필기하세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책에다는 필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책은 나중에 옮겨줄 게 되게 많거든. 자, 필기 다 했습니까? 집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기 다 했지? 자,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해보자.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직설법, 또 하나는 가정법. 이 직설법은 사실 전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가정법은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직설법은 반드시 시제일치 원칙을 지켜줘야 돼. 반면에 가정법은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법을 보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만약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내가 만약 새라면 조건이지. 그래서 앞에는 조건절이 있고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 부분이 주절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 가정법은 조건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은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칠판 보시고 이거 보시면 첫 번째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세 번째는 가정법 미래, 네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다섯 번째는 혼합가정법.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담길 수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 가정법 현재부터 한번 살펴보자. 가정법은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일 텐데로 되어 있죠. 만약 뭐뭇이라면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접속사 if를 써. if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는 grammar to 다음 달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if는 뜻이 만약 뭐뭇이라면 이라는 뜻이고 접속사야. 이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가정법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형 동사를 써야겠습니다. 현재형 동사를 쓴다. 여기까지가 가정법 현재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절 써야겠지? 주절 반드시 주어 있어야겠고 동사 있어야 되는데 가정법은 조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되거든. 조동사 중에서 will, shall, may, can 이라는 조동사를 써야겠습니다. 이 조동사는 전부 다 현재형 조동사야.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있어야 돼. 우리는 동사 원형을 이렇게 표시하지 동사 원형.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현재 공식이 바로 이거야.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공식 보시겠습니다. 일단 if는 반드시 있어야겠고 if는 접속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니까 무슨 동사 있어야겠습니까? 과거형 동사가 있어야겠다. 여기까지가 조건절이고 다음에 주절 써야 되거든. 주절도 반드시 주어 다음에 동사 있어야 되는데 가정법은 조동사 있어야겠죠.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줘야 돼. will 과거형은 would, shall 과거형은 should, may 과거형은 might,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해. 이건 우리가 암기할 수 있어야겠지? 항상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겠다. 동사 원형이 있다. 이 동사 원형 잠깐 살펴보자. he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돼? work에 s를 붙이지. 근데 s가 붙지 않은 원래 동사를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알겠습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야. 자, 세 번째는 가정법 미래 보시겠습니다. 일단 접속사 if 쓰고 다음에 주어 쓰고 다음에 동사를 써야 돼. 근데 미래형 동사란 말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는 그 뒤에 조동사를 써줘야 돼. 예외로서 조동사 중에서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were to라는 조동사를 써줘. 이건 암기하는 거다.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겠지?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야. 다음에 주절 써야겠지? 주어 다음에 항상 가정법은 조동사 써야겠죠? 가정법 미래는 조동사를 두 개를 쓸 수 있어. 조동사 현재형을 쓸 수도 있고 will, shall, may, can 조동사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쓸 수도 있겠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있어야겠지. 여기까지가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보자. if 주어 다 똑같지.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 완료 어떻게 표시하죠? had 플러스 pp를 과거 완료라고 하지. 자, 졸지 마시고 쳐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had 플러스 pp를 써줘. 다음에 주절 써야겠지. 일단 주어 쓰고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조동사에 과거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써줘야 돼. 조동사 뒤에 뭘 쓰겠습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겠지. 근데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had의 원형이 뭘까요? have가 원형이거든. 그래서 뒤에는 have 플러스 pp를 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혼합가정법 써보자. 이 혼합가정법은 자, 조건절과 주절이 있는데 이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써.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서로 혼합되었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if 주어 had pp 이렇게 쓰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 써야 되니까 이걸 쓰면 되겠지. 그래서 조동사의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공식이야. 이것은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언제 가정법 현재를 쓰고 또 과거, 미래,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쓸까? 이걸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냐면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쓸 수 있어. 자, 보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번 보시면은 만약 지금 내가 부자라면 자동차를 한 대 살 텐데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부자라면 자동차 한 대 살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현재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자동차를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If I were rich, I could buy a car.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보자.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지.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잘 짚어보시겠습니다. 비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I 다음에는 am, you 다음에는 are, he나 she 다음에는 is를 쓰지. 이것의 과거는 뭘까요? am의 과거는 뭐죠? was야. I의 과거는 were, is의 과거는 was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잘 모른다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꼭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자, 동사는 3단변화가 있다고 했었죠. 동사, 현재, 과거, 다음에 뭘 써야 돼? 과거 분사에 쓰겠지. 근데 비동사의 과거분사는 전부 다 하나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빈이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자. M의 과거는 뭐니? was가 과거지. 근데 뭐가 나왔지? 왜 그랬을까요? 가정법에는 was란 말은 쓸 수가 없어. 무조건 were야.
I were, you were, he were 모두 다 were만 쓸 수 있지 was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법에는 was란 말은 쓸 수가 없다 하는 점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if I was rich 이렇게 출제하거든. 잘못된 것이다. 가정법에는 절대로 was란 말을 쓸 수가 없겠다.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자가 아니어서 차를 살 수가 없다라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지. 이때 쓴 것이 바로 가정법 현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 거야.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보시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그때 부자였었더라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나는 그때 부자가 아니었지. 그래서 차를 살 수가 없었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쓰면 돼. If I had been rich, I could have bought a car.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문법 분석해보자. if 주어 had plus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lus pp 어떻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과 맞지? 이해 되시겠어요? 오케이. 만약 내가 과거의 부자였었더라면 나는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조동사 다음에 뭘 써야겠습니까? have plus pp를 써야겠지? by의 pp가 뭐니? 바로 bought가 되겠지? 자, by란 동사의 과거는 bought. 과거 분사도 bought. 이거 우리 암기했었죠? 동사의 3단 변화에서. 한번 읽어보자. buy, bought, bought. 다시 발음해보자. bought. 오케이? 이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자. bought. 우리 발음기호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었는데 발음기호 할 거거든. 이거 잠깐만 살펴보자. 발음기호 중에서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다음에 요것만 우선 보자. 또 나왔네. 발음해 보겠습니다. 해보자. 발음기호가 이건 스펠링이 아니라 해보자. 이거와 다르다.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로 발음하지. 이것은 에야. 해보자. 양쪽 입술을 쭉 충분히 벌릴 수 있어야 돼. 해보자. 이거는 짧게 발음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은 오 있죠. 오를 위아래로 쭉 벌리는 거. 해보자. 아가 아니라 어야. 해보자. 이 발음은 어머니 할 때 있지. 어를 강하게 발음합니다. 해보자. 이 발음은 오, 우. 이 발음은 이거하고 입술 모양은 비슷한데 너무 배고파 힘이 쭉 없을 때 하는 발음입니다. 해보자. 알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사과지.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것은 apple이 아니라 apple이 되는 거지. 다소 역겹지? 해보자. apple. 다시 해보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발음 기호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입시험에서는 발음 기호 나오지 않지만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 보시겠습니다. 이 혼합가정법은 언제 쓰냐면은, 자, 보자.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 뒤는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씁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혼합해서 쓸 때 우리가 혼합가정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었더라면 지금쯤 땅이 질퍽거릴 텐데,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서울대를 다니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혼합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
자, 10번 보시면은 if he had followed the doctor's advice, then he would be alive now. 자, 문장을 분석해보자. if 주어 had plus pp 주어, 주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혼합가정법 공식이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then, 그때 의사의 충고를 따랐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살아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과거에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 죽고 없다를 나타내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혼합가정법이 되겠다. 현재, 가정법 현재와 미래는 내가 언급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이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지. 짚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지. 나오는 지금이지. 그래서 보통 지금이니까 가정법 현재를 쓰고 싶은데 나오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혼합가정법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문법 문제 풀 때 if가 있으면 가정법이죠. 가정법이 있는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 어딘가에 나오가 있어. 뭘 쓰겠습니까? 혼합가정법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나오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혼합가정법이 되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본 것이 가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해. 자, 필기하는 동안에 내가 돌아다닐 테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질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하시면서 또한 암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높이기 다 하셨습니까? 네, 질문이 거의 공통적인 것이 나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법 미래에서 should 썼을 땐 will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should, will, would 다 쓸 수 있고 were to, will, would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아니라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가정법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질문이 있었어.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선생님이 뺐습니다. 빼고 중국반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표기 다 했지?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다 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정법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한꺼번에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땐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텐데 내일 눈이 온다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미래를 가정하는 거지. 그럴 때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쓸 수가 있다. 이를 한번 들어볼까? 먼저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를 가정법 현재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if 내일 눈이 온다면 어떻습니까? 날씨를 나타내지. 항상 날씨를 나타낼 때 주어는 it을 써줘. 그래서 if it is fine, if it snows. snow가 동사로서 눈이 오다란 말이거든. If it snow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분석해보자. if 주어, 현재형 동사. 주어, 주동사의 현재, 동사 원형. 가정법 현재지. 자, 가정법 과거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f it 뭐 써야겠습니까? snowed 이렇게 써야겠지. If it snowed tomorrow, I 뭐 써야겠습니까? would stay at home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다음에는 가정법 미래로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if it 먼저 should라는 조동사 쓸 수 있죠. should snow tomorrow, I would stay at home. 마지막 were to 남았습니다. 읽어볼게. If it were to snow tomorrow, I would stay at home. 그 쓸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해석은 다 뭐냐? 만약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로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땐 가정법 현재, 과거, should, were to 미래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자, 집 한번 보시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분석해보자.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텐데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땐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를 썼어. 근데 다 똑같다면 굳이 4개로 나눠 쓸 필요 없겠죠. 그냥 한 개로 통일시켰겠지. 자, 여기 문법적으로 다 내일 눈이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를 쓸 때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쓸 수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1월달이잖아. 그치? 내일 눈이 온다면 난 집에 있을 거야. 실현 가능성이 어때? 충분하지. 내일 눈 올 수 있잖아. 실현 가능성이 충분할 때 가정법 현재를 쓸 수 있어. 근데 지금은 3월 말이야. 내일 눈이 올 가능성 있습니다. 3월 말에도 눈이 오잖아. 가끔. 그럴 때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좀 낮죠. 그럴 땐 가정법 과거로 표시하면 되겠다. 지금은 4월 중순이야. 4월 중순에 눈이 올 가능성 약간 미치면 올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온다고 우리는 맹세할 수는 없잖아. 그치? 거의 가능성 없지만 약간은 있어. 그때는 우리가 should를 쓴다. 지금은 7월 말이야. 바깥에서만 떠나려고 그래. 눈 올 수 있냐? 눈 오지 않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쓴 것이 바로 were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가정법 현재,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중에서 should나 were to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내일 서쪽에서 뜬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니 없니? 전혀 없죠. 근데 뭘 쓰겠습니까? would로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알았지? 그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또 말이 나왔으니까 또 살펴보자. 조동사가 would, should, might, could가 있지. 먼저 조동사 이걸 쓸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져. 실현 가능성이 높아 should, would, could, might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어. 혹시 궁금할까봐 그냥 대충 말했을 뿐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자. 여기 보면은, snow드는 뭐냐? 눈이 왔다, 과거지. tomorrow. 이건 내일, 미래지. 야, 내일 눈이 왔어. 이런 말은 없죠. 어떤 사람이, 있잖아, 내일 눈 왔어. 정신 같잖아, 그치? 근데, 맞는 말이죠. 왜 맞을까? 그것은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이지. 아까 말했었지. 가정법은 시체일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설법이라면, 즉 if가 없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제 눈이 올 거야. 이런 말은 정말 골 때리는 말이지. 알았지? 오케이.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하고 암기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우선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직설법, 또 하나는 가정법. 직설법은 사실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가정법은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직설법은 반드시 시체일치 원칙을 지켜주지, 하지만 가정법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공식인데, 가정법은 5가지 공식이 있었지.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5가지가 있었지.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가정법 현재 공식부터 암기해보자. 다 같이 시작. if, 주어, 현재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 다음에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해보자. 시작.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가정법 미래 공식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should나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have pp 마지막 혼합가정법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어렵죠? 한번 와닿지 않지? 오케이? 계속 반복하시면 가능하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가정법 공식 다시 한번 암기해보자. 가정법 현재 공식 다 같이 시작. if 주어 현재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공식 해보자 시작.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1의 공식이야. 시작. if 주어 should나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 동사 원형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 마지막 혼합가정법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그치? 보통 가정법 과거 언제 쓰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쓸 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쓸 수 있다. 혼합가정법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고 절대 쓸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법에는 절대로 was란 말은 나올 수 없고 반드시 비동사 쓴다면 were만 가능하다. 또 가정법이 쓴 문장 어딘가에 now가 있으면 그건 뭐냐? 혼합가정법이 되겠다. 참고로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언제 쓸 수 있죠?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쓸 수 있지. 가능성이 높아 가정법 과거 별로 없어 가정법 잘못 말했지 지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 현재 별로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 거의 없습니다 should 아예 없습니다 were to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가정법 공식이고 기본 공식이고 이제 기타 공식으로 넘어가보자 가정법 기타 공식 첫 번째 본 것이 기본 공식이고 이제 두 번째 기타 공식 보시겠습니다. 기타 공식 중에서 첫 번째 거 살펴볼게. It is time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뒤에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 동사를 쓴다. 가정법 과거 동사를 쓴다는 것은 그냥 과거형 동사를 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뭘 쓴다고? 과거형 동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뜻은 뭘까요? 뜻은 뭐뭐 할 시간이다가 되겠습니다. 뜻은 뭐뭐 할 시간이다. 알았지? 예를 들어서 It is time you went to bed. It is time you went to bed. 우선 go to bed가 영어로 뭐죠? 잠자다지. It is time you went to bed. 너는 잠잘 시간이다로 해석을 해야 돼. It is time you went to bed. 너는 잠잘 시간이다. 보통 시험지에서는 이 went라는 동사 대신에 go를 쓰고 만일을 물어보거든.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it is time 주어 동사에서 동사를 반드시 가정법 과거 동사 다시 말해서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go는 안 되고 were를 써야지 맞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It is time you went to bed. 읽어보자 시작. It is time you went to bed. 한 번 더. It is time you went to bed. 이해되겠어? 근데 가정법은 뭐라고 했었지? 사실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거지. 오케이?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9시야. 그래서 보통 9시면 잠을 자잖아, 애들이. 근데 말이죠. 9시가 됐을 때 엄마가 아이들한테 9시다, 잠자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말이죠. 직설법을 써야 돼. 근데 10시가 되었어. 잠자는지 딱 보니까 잠자지 않고 이불 속에서 게임하고 있어. 엄마 열받지. 그럴 경우에 이놈의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잠자야지. 라고 감정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It is time you went to bed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 전달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It is time 주어 다음에 동사로 뭐가 나오느냐? 과거형 동사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자, 보자. 잠잘 시간이다. 무슨 말이야? 앞으로 자야 되지. 앞으로 자야 되는데 동사를 과거 썼지. 시제일치가 많이 틀리니.
틀렸지. 가정법이라서 틀려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It is time you went to bed.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It is time you went to bed. 한 번 더. It is time you went to bed.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가정법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It is time you went to bed이야. 우린 말이지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 있잖아. 수업 들을 때 이해하고 암기까지 끝낼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 잠깐만 선생님 좀 쉬는 시간 임박했는데 잠깐만 딴 얘기를 할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때?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보니까 잘했을 것처럼 보이죠?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우리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내가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 정도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됐나? 그랬었어. 그리고 전국 학생들은 너희들 때부터 훨씬 더 많았었지. 근데 있잖아. 나는 1등을 정말 해보고 싶은데 1등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해. 1등을 못해. 나 정말 1등 하고 싶은데 1등 못해. 왜 못하냐면은 아주 그냥 뭐랄까 독보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1등에 독보적이야. 이 친구는 우리 반에서 1등뿐만 아니라 전교 1등뿐만 아니라 전국 1등이야. 근데 얘를 이긴다는 것은 말이죠. 전국 1등이 된다는 거지. 우리 브라운에서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 전국 시험 볼 때 5등인가 1등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건 독보적이지 않죠. 근데 이 친구는 독보적이야. 근데 하루는 있잖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이 친구하고 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짝이 됐어, 이제. 짝이 돼서 너무 신나는 거야. 앞으로 이 친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도플갱어 아시죠? 똑같이 따라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 이제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했었지. 이 친구가 말이지, 수업이 4시에 끝나잖아. 4시에 끝나면은 놀러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놀러 갔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 놀러 갔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얘는 점수가 그대로인데 선생님은 한 5등, 7등으로 떨어졌어. 한 달 만에 점수가 떨어졌죠.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떨어졌는데 이상하지 않았지?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완전히 똑같이 해야겠다. 근데 이 친구가 뭘 잘 써냐면 김치 있죠? 김치볶음을 잘 써왔었어. 점심시간에. 난 집에서 나는 점심에 이제 김치볶음만 먹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 이제 김치볶음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는 것은 다 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옷을 입을 때 보니까 대충 입어 옷을. 그러니까 벨트 같은 경우도 대충이고 속옷도 가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속옷도 나오고 똑같이 했었고 속옷 색깔도 중요해서 이 친구가 물어봤었거든요. 속옷 색깔. 안 가르쳐줘. 쪽팔리다고. 그래서 내가 벗겨봤습니다. 하얀색이야? 나도 하얀색이야. 대단히 열의가 있었죠. 근데 다 똑같이 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다 똑같이 했는데 한 달 뒤에 나는 이제 15등 떨어지고 지금 그대로 1등이야.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하고 짝이 되는 게 원망스럽고 이 친구 이제 죽이고 싶은 적개심망이 이제 따르는 거죠. 도대체가 얘는 놀고 나서 어떻게 집에서 공부를 할까? 분명히 놀거든요. 분명히 노는데 또 기타를 엄청 잘 칩니다. 기타도 잘 치고 다 잘하는데 맨날 놀아보면은 맨날 놀고 뭐 그런데 이상하게 얘는 1등이야.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이게 머리 차이인가? 근데 머리 차는 생각이 도대체가 믿겨지지 않았어요. 딱 보면 딱 보자마자 좀 병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스마트한 거 전혀 관계없이 생겼어. 이 친구가 키가 꽤 큰 편이거든요. 80몇쯤 되는데 몸무게가 되게 조금밖에 안 나가. 몇 킬로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금 나와서 걸어다닐 때마다 헐렁헐렁히 걸어다녀. 앉을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앉지 못하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무릎을 이렇게 안고 앉아. 말라가지고.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었어. 근데. 나도 이제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보시다시피 다리가 좀 짧아.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다 따라 하는데 따라할 수 없는 것들 갑자기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원망이 되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말하고자 함이야. 2달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한테 너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너 때문에 내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점수에 되게 민감하잖아. 그치? 내신과 관계가 있고. 그런데 있잖아. 이 친구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 너뿐만 아니라 나하고 짝이 들어놨을 때 모두 다 나를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다 실패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와 따라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떠냐면은 실제로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지. 정작 중요한 것은 따라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따라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게 뭐야, 이 새끼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자기를 보래.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래요. 수업 시간에 보니까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딱 시작됐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하시면 영어로 있잖아. 난 몰랐었어. 걔를 몰랐었는데 수업 시간에 대해서 쭉 어떤 말을 썼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친구 있잖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암기했었어. 그리고 국어 수업 시간에 있지. 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국어 했으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닐 때는 옆에 이제 한자로 이렇게 국어 이렇게 써져 있었어. 이 친구는 연습장을 꺼내는 상태에서 계속 이 한자를 쓰고 있더라고. 계속 쓰고 있어. 그리고 나서 국어 수업 시간이라, 예를 들어서 유리 시간이다 하면은 이 친구의 노트가 있었는데, 연습장이 있었는데, 연습장 끝에가 이런 정도로 해서 자로 거놨어. 거놓고 여기다가 영어 단어 있지. 수학 공식 있지. 한자, 성어 있지. 사자성어 있잖아. 그걸 적어놓고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이거를 암기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있지.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보면 화장실 맨날 갈 것 같은데. 화장실 가지 않고 그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이거 복습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친구가 너 화장실 몇 번 가냐니까 학교 와서는 가급적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만 가고 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안 가냐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다 끝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노는 거야. 그러면 영어하고 수학이라든가 국어 있잖아. 그럼 언제 했냐면은 방학 동안에 보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해. 정석, 우리 때는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정석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석이라는 거, 또 우리 때는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있더라고. 성문종합영어를 계속 반복해 봤어. 그러니까 너덜너덜하지. 다음 결 정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평상시엔 말이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말이지. 워낙 공부를 잘하던 놈이었는데 한 번 점수가 60몇 점 나온 거야. 너무 깊은 거야. 얘가 시험을 못 보니까 야, 이 새끼도 못 볼 수 있구나. 근데 너 왜 못 봤냐니까 이 친구 얘기가 범위를 잘못 알았대. 범위를. 만약에 그것이 국어, 영어, 수학이었으면 범위에 관계없이 다 맞췄을 텐데 암기 과목은 시험 보기 전에 반짝 공부하는 거지, 이 친구가. 그 점수를 계속 올려왔던 거지.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이 친구가 수석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엔 어떤 일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학교 다니면서 다 붙었어. 공부에 대해서 더 할 게 없어. 하여튼 공부에 하여튼 끝내준 친구야. 이 친구가 내가 묻지. 내 직업이 강사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한 가지야. 수업 시간에 똑같아.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가 똑같아.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그리고 나머지는 놀기. 이거야.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있잖아. 마음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편입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편입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한두 시간 수업 듣고서 그다음부터 안 나와 이제. 그런데 보통은 말이죠. 이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 정말 편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편입은 그 말은 가치가 있거든요. 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고 있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려면 되게 어려워. 근데 편입한 상태에서 취업하는 것은 훨씬 쉽지. 또 대기업이 됐던 좋은 곳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나이트클럽, 요즘 클럽이라고 하지. 클럽 같은 데서 놀지 않고 불타는 금요일날 놀지 않고 수업 듣는 것은 바로 미래 때문에 듣는 거지. 수업이 좋아서 단어 암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 변태지. 어떻게 단어 암기는 재밌냐? 노는 게 재밌지. 그치?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야.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하루에 난 10시간씩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10시간씩 공부하면 몇 대라는 것을 죽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는 수업 시간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해야 될 것만 하면은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뭐야? 문법. 지금 예습하지 않지? 우리가 기초과정이 끝나고 중급과정부터는 전부 다 예습 중심인데 기초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예습을 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습 중심으로 하죠. 나머지 수업 듣고 복습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다 뭐 해야 될까? 어휘 공부해야 돼. 어휘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어휘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잠깐만 또 얘기를 할게. 이 뜻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차이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국눈, 잔눈, 길눈.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질문한 거거든. 근데 이건 대체로 다 들어봤을 거야. 한방눈. 한방눈은 뭔지 알지? 대체로 두꺼우면서 풍성해 내리는 눈을 우리가 한방눈이라고 하잖아. 그치? 한국말 사전을 보시면 한방눈은 두터우면서 풍성한 눈을 한방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방눈이야. 이건 들어봤지만 이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쓰지 않는데 이 자국눈은 말이지 눈이 내렸는데 조금 내려서 그냥 발자국 정도만 표시가 나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잔눈은 많은 눈이고 길눈은 엄청나게 많이 쌓인 눈을 나타낸대. 그럼 보자.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했잖아. 한방눈만 출제가 되었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 스노우면은 스노우잖아. 그치? 이거는 기초적인 단어라면 이 한방눈은 좀 더 어려운 단어가 되는데 지금까지 편입시험에서는 요전 정도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대충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중에서 딱 한 군데 서강대학교에서는 이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 그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말이죠. 전부 다 욕했어. 이런 미친 새끼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안다고. 실제로 말이죠. 그 영문과 교수들한테 너 이거 알고 있냐?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어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영문 교수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대학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출제가 됐는데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 어떻게 봤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대체로 다 이번에 어휘는 말이지 진짜 도대체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휘는 말이지 로또야. 잘 찍은 놈이 붙는 거지 이번에. 서강대 이렇게 문제 어렵게 출제한 것은 서강대에서 미스지 당연히. 근데 재미난 것은 한 친구한테는 야 어떠냐니까 뭐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 그래서 노벨 평범했으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몰랐던 단어가 거의 없었던 거야. 왜냐면 이 친구는 말이죠. 우리 브라운에서 3월달 되기 전에 3월달 됐을 때 참 그때까지 이미 33,000이 다 끝났어 단어가. 이 33,000이라는 것은 단어 개수가 33,000개라는 게 아니야. 33,000이라는 걸 공부하면 한 5,000개에서 7,000개 단어인데 그걸 공부하면 33,000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33,000개를 암기하려면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3월달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계속 반복하는데 좀 심심해.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55,000을 추천해 줬었거든요. 농담으로 추천한 거거든. 내 친구는 할 게 없으니까 55,000을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던 어휘 같은 경우도 다 맞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애는 보면서 문제 좀 너무 심플하다 하면서 이제 풀게 된 것이고 거의 다 맞춘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55,000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제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3,000까지 끝내고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50,000 수준의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편입영어는 말이야. 편입영어라는 것은 공인영어가 아니거든. 학교마다 출제를 하는데 짬뽕되어 있어. 토플, 토익, 탭스 그리고 공무원 영어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영어 중에서도 보통 사시, 행시, 외시 문제가 나와 있어. 거기서 출제됐던 어려운 단어를 모아놓으면 우리가 따로 이제 55,000이라는 책을 보지 않고 다른 책을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도 암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걸 암기를 해야 되거든. 이걸 암기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150개씩 암기하잖아. 그치? 이 150개씩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150개가 암기가 안 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야, 진짜로. 뭐 때문일까? 어떻게 공부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또 어떻게 발음할지를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단어를 못 암기하는 것 뿐이지, 머리가 나빠서는 절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역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할 때 150개씩 단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꼭 나한테 밝혀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더 할 수 있다.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하고 나머지 것을 있잖아. 나머지 것을 사람마다 그 150개를
미니멈으로 하고 뭐 300개 정도, 또 심지어는 600개까지 암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편차가 되게 심하지.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50개를 우리가 꾸준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빠르게 빨간 책, 파이널어택 책 끝내고 나선 33,000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빨간 책과 파이널어택 우리 교재했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있지? 그게 끝나고 나면 거의 33,000과 동일해. 그래서 나중에 33,000 볼 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단어가 그 단어거든.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지? 나머지 모든 시간 전부 다 어휘에 투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